원의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기본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원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2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번호만 골라서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번 범위에 해당되는 게 기본 문제 2번부터예요. 2번부터 보면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이런 원이 있는데, 자, 이런 직선이 있어. 그쵸? 원하고 직선 관계가 선생님이 이제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위치 관계가 이제 밑에 1번, 2번, 3번, 교과서 1번, 2번, 3번과 같이 될 때,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번 문제는 뭐냐면, 이 원하고 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선생님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가 원이에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0,0일 것이고, 그죠? 요거. 또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중심은 요게 0 되는 값죠? 그러니까 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가 돼? 그죠? 반지름은 항상 이 숫자의 루트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네요. 루트 1은 1이니까. 자, 근데 이거의 지금 반지름이 1이고요. 중심은 0,0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이 이렇게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점에서.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뭐 판별식을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 이게 편하다고 했죠. 자, 한번 볼게. 이 원하고 중심하고 거리가 자, 원의 중심하고 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그쵸?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직선과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했다고 해봐. 그러면 제가 여기 반지름은 얼만큼인가? 반지름은 이만큼이 반지름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이 더 길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요거를 R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아까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요만큼이 D죠, D. 누가 더 긴가? 그렇죠. 반지름이 더 길죠. 반지름이 더 길다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 직선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점과,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보다 저 반지름이 더 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있었잖아. 이거는 점과 선 사이의 거리였죠. 선생님이 여기 한번 써줄게요. 혹시 또 안 되는 사람 위해서. 자, 점이 이렇게 있고요. 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식을 한쪽으로 이렇게 0으로 만들고요. 이제 점은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좀 답답한 사람은 빨리 돌려서 들으세요. 이거 거리가 어떻게 되기로 했어요? 요 거리 공식이 그쵸? 요 거리 공식 D는 루트 자 x 앞에 개수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x1과 y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0을 만드는 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거리를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중심은 0,0이고요. 직선을 이렇게 바꿀게요. 한쪽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mx-y x 먼저 쓰고 이렇게.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까 이 공식대로 하면 되겠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00을 넣으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반지름 얼마보다? 1보다 작아야만 그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걸 풀게. 이거는 계산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절대값은 이제 플러스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할게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되죠. 2 루트 아이고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양변을 제곱을 할게. 그럼 어떻게 되니? 이제 m제곱 플러스 1을 먼저 쓸게요. 요거 제곱 크다. 요거 제곱 4죠. 2도 제곱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한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돼요. 교과서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왜? 빼기 4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왜냐면 이거 루트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 또 이거 배웠지?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2차 부등식이 크다 그러면 2학기 때 뭐라 했어? 요게 0 되는 값보다 크고 0 되는 값
값들이 있잖아. 여기 여기는 루트 3이 0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때 0이 되죠. m이. 이럴 때 뭐라고? 그래. 큰 숫자보다는 오히려 크고요. 또는 작은 숫자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조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쉬운데지 계산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요거 계산은 꼼꼼히 한번 뭐 멈춰서 봐도 되고요. 자, 그다음 2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지금 요 경우에는 여기 중심이 여기죠? 그러면 중심의 거리랑 그죠?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 그대로 쓸게. 아까 거리가 요거였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요게 거리였잖아. 여기, 그치? 이걸 그대로 갖다 쓸게. 그러니까 이건 D하고 R하고 같으면 되니까 그대로 저걸 갖다 쓰면 거리가 이거였죠? 이거, 이제 절대값, 이게 반지름 2라고 똑같다고. 이건 이제 더 간단하겠네?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m제곱은 요건 윤리 넘기는 게 낫겠네. 3이에요. 그래서 이걸 m을 하게 되면 양변 루트가 붙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 m이 플러스 3이거나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요 공식을 그대로 써먹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는 만나지 않는데 그럼 너희가 한번 봐봐. 자, 여기가 중심이죠? 근데 선생님이 좀 볼게. 중심하고 선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아이고. 그쵸?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여기가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거리는 이만큼인데, 그죠? 근데 반지름은 얼만큼인가? 그죠? 반지름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가 더 긴가? 그렇죠.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아까 거리 그대로 또 써먹는 거야. 아까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요 거리가. 요 거리 자체가 반지름 1보다는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제 푸는 것도 똑같아. 자, 루트를 요거를 다 양변에다 곱할게요. 그럼 2 이렇게 되죠. 이제 양변을 다 제곱을 하게 되면 선생님 이거 먼저 쓸게요. 제곱을 하면 m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했죠? 여기 제곱하면 4죠.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벌어져야겠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 또 넘겨올게요. 이렇게 되고 이것도 아까 루트 3의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a제곱 합차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m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한 번은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거로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치?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0보다 작다 그러면 큰 숫자와 작은 숫자 사이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판별식으로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조금 요 계산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 사람, 요거 자체는 쉽죠? 이 계산이 막히는 사람은 혹시 오프라인 때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3번 문제를 볼게. 3번 문제는 뭐 너무 간단해서 자, 이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이 이거죠. 원의 방정식이 이건데 접점이 이거래요. 선생님이 그냥 위치를 잡아놨어요. 자, 그럼 우리 배웠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의 접점. 그쵸? 접점이 x1, y1일 때 이 공식이 있었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그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여기다 이렇게 차수 줄이고 여기 앞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이건 너무 간단해서. 자,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여기 4 앞으로 가죠? 4x 플러스 이게 이제 1차로 줄면서 또 y 앞에 2가 오는 거죠? 그래서 20.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약분을 하면 2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은 그대로 공식을 외우면 되겠죠?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점 2,3에서 이런 원에 선생님 미리 이제 원에 그려놨는데 이런 원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요게 원 밖의 점이에요. 이거는 원 밖의 점이에요. 원 밖의 점이니까 원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선생님이 접선이 몇 개가 생긴다고 했죠? 2개가 생긴다고 해서 중요해. 자, 2개가 생긴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는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2가지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2개가 생기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접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선은 이런 게 하나 생길 거고요. 그쵸? 이렇게 이런 접선이 하나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접선도 하나 생기겠네요. 이렇게. 얘는 이제 왜 이렇게 세로로 딱 이렇게 되냐면 여기 좌표가 2예요. 2.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그냥 세로로 이렇게 생긴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2가지로 풀 거냐면 첫 번째 방법은 방법 1은 접점을 설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접점을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접점을 선생님이 x, y1이라고 놔볼게요. 위의 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접선식을 알아. 그치? 이 접선식을 왜? 공식으로. 어떻게 알아? 요거 공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x1, x. 그쵸? 그 다음에, 잠깐만. 그냥 하지 말자. 자, 요 접선식이 어떻게 되냐면, 접점을 뭐로 놓으면, x1, xy1이라 하면, 그쵸?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됐더라? 그쵸? 이렇게 되잖아. x1, x 공식 있어요. y1, y는 반지름 4 그대로 쓸게요. 자, 이게 접선식이에요. 그런데 이 접선이 뭘 지나지? 여기 봐봐. 요 접선이 요걸 지나네. 그쵸? 2,3을 지납니다. 2,3을 지나니까 2,3을 지나면 당연히 대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만족해야죠. 그래서 이게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겠죠. 어떻게? xy에다 집어넣는 거야. 2x1 플러스 3y1은 4.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이런 식이 하나 나와.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x1, y1은 그쵸? x1, y1은 또 어디 위의 점이죠? 그쵸? 얘가 원 위의 점이에요. 원 위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족해야 되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 그쵸? 4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식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걸 1식이라고 하고요. 이걸 2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너희가 이거를 뭐 하면 될까? 그렇죠.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조금 이제 복잡하지. 어떻게? 선생님이 이제 풀진 않을 거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하면 되겠네. 선생님 풀진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너희가 이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y1을 3y1은 4-2x1 그럼 y1은 3분의 4 빼기 3분의 2x1 이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막 풀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이제 풀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x1이 2개가 생겨요. x1이 2, 그 다음에 또는 x1이 되게 복잡한 숫자가 나와. 마이너스 13분의 1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또 이 x1이 1일 때 y1을 구해보면 y1이 0이 나오고요. 이게 x1이 마이너스 13분의 10일 때는 y1이 13분의 24가 나와요. 왜 이제 복잡하지?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왜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요거 요 접선식을 우리가 접선해 방정식을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 접선식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값들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해. 접점을 설정할 때 오히려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x1에다 2 넣고요.
y1에다 0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접선식이 2x 여기 0 되니까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x는 2라는 게 하나 나오네요. x는 2 이런 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3분의 10x 이 x1에 넣어야겠죠? 플러스 13분의 24y는 4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답이 나와요. 5x 마이너스 12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6 이렇게 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복잡하지?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접점을 설정하는 걸 잘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로 기울기 설정하는 걸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올려서 이 그림을 그대로 똑같은 건데 선생님이 한번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방법 2예요. 방법 2는 자 이거 이렇게 놓고 자 방법 2로 한번 해볼게요. 방법 2는 이번에는 뭘 설정하냐면 기울기를 설정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이거였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좌표축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쵸?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었죠. 그쵸? 이게 원이야.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x좌표 여기 x축 y축 그 다음에 이제 2,3 이쯤 있었죠. 그래서 2,3에서 이제 접선을 두 개를 걷단 말이야. 이렇게 그쵸? 접선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긋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을 하나 걷죠. 접선을 이렇게 하나를 걷어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는 이렇게 접점을 놨잖아.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놓을게요. 이거. 기울기를 설정해 볼게요. 기울기를 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기울기를 m이라 하고 이 접선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지. y 빼기 3분의 그쵸? 기울기 m. 왜냐면 접선이 2,3을 지나니까 x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y는 mx-2m 플러스 3이 되고요. 한쪽을 0을 만들게. mx-2m 아니지. mx-2y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쓸게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이제 접선식이 나왔어요, 얘들아. 이게 이제 접선식이 대충 나왔죠? 근데 이제 0,0하고 이게 0,0하고 어때요?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죠? 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이걸 더 좋아하거든. 이게 더 편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거리를 구해볼게요. m제곱 플러스 여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0,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게 반지름이 지금 아까 요 원의 식이 이거였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 문제를 보면 얘가 4였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2가 돼. 자, 이제 이걸 풀어볼게. 자, 이제 양변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곱하고요. 2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이거 4m 제곱 마이너스 12m이 되겠네요. 12m 플러스 9 4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요게 이제 다시 4m제곱 전개할게요. 이렇게 돼요. 얘를 지워지죠?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정리를 해보면 12m이 1리 넘어가고요. 얘가 1리 넘어오고, 얘 1리 가고, 얘 1리 가면 12m은 5예요. 그래서 이제 m이 드디어 12분의 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지. 왜냐면 여기에다 m을 넣어서 이제 이 접선식을 완성을 해야겠죠? 그 선생님이 넣어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돼요. 넣어볼게. 12분의 5
m에 넣었어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분의 여기가 10 더하기 3은 0.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5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얘하고 똑같이 나와. 자, 똑같이 나왔죠, 이거 하나. 근데 문제는 얘들아, 이걸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접선이 몇 개라고 했죠? 2개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기울기를 설정하면 간혹. 이게 왜 이러느냐? 이 접선식이 써지질 않아. 이 접선식은 이렇게 생긴 사진은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로 설정을 할 때는 이 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 한 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선이 생기나를 봐야 돼. 근데 보니까 이런 선이 생기잖아. 이런 선이. 이게 바로 x는 2를 그냥 세로로 지나가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별도로 하나가 생기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애가 생기거든요. x는 2라는 이렇게 세로로. 따라서 x는 2는 별도로 뭐로? 그래. 그래프로 찾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다. 혹시 접선식이 하나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거로 해도 다 복잡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접점으로 하는 것보단 일단 기울기를 설정해서 풀어요. 그러면 보통은 한 10문제 풀면 9문제는 기울기가 2개가 나와. 그래서 접선식이 2개가 써지는데 이렇게 풀었는데 혹시 기울기가 하나가 나와서 접선식이 하나가 생기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 세로선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 세로선은 그래프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방법 2가 훨씬 더 풀기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뭐 선택해서 푸는 거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방법 2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볼게요. 7번. 자, 6번까지는 5번, 6번인가? 그죠? 5번, 6번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선생님이 또 미리 좀 그려놨어요. 자, 한번 보자.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원이 있고요. 자, 선생님이 이 원을 중심은 얼마죠? 중심이 1,0이죠. 1,0. 이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반지름은 이제 반지름이 2가 되겠죠. 반지름이 2. 그런데 y는 3x라는 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몇 개에서 만난대? 그래, 2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2점에서. 근데 2점에 이름을 붙여줬네요. A, B. 그죠? 2점 A, B에 대해서. 그럼 이제 선분 A, B가 생기겠죠. 이렇게 선분 A, B가. 자, 선분 A, B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선분을 수직으로 자른,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 수직이면서 2등분으로 자르는 선이 있다는 거야. 그 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길이가 같게 하는 중점을 지나겠죠? 그러면서 수직으로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거져요. 아이고, 다시 선생님이 다시 선을 그어보면 아이고, 이렇게 선이 거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 봐봐.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선분 AB를 수직으로 자르면서 여기 2등분이 되는 이게 지금 수직 2등분선이에요. 이게 수직 2등분선. 이거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런데 얘들아 봐봐. 이게 이 수직 2등분선의 정보가 뭐가 있냐면 얘는 1,0을 지나네요. 그죠? 1,0을 지나요.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렇게 거보면 이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지나요. 1,0을 지나고요. 중심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이 있네요. 수직. 그러니까 이 y는 3x랑 뭐가 돼요?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갖고 알아낸 게 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 1,0은 돼 수직이면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자,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더라? 그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3하고 뭔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 그래,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돼. 왜냐면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얘랑 곱해가지고 봐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잖아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1,0이니까 따라서 직사한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y는 y 빼기 0, 그죠? 지나는 점이 1,0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지나는 점이 1,0이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따라서 y는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직선식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3분의 1 이게 답이겠네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중심을 지나고 이거하고 수직 기울기인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8번 볼게요. 8번은 이렇게 돼 있네. 이런 원 위의 점과 원을 너희가 좀 어려워해요. 이 원 위의 점과 이런 선과 제일 가까운 거리, 제일 가까운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 제일 먼 거리를 구해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반의 제곱 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생겼냐면, 너 이거 조심해야지. 요거랑 니네 마음대로 더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너희가 선생님이 계속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세요.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너희가 요걸 알 수 있어. 중심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 그쵸? 반지름은 4가 되겠네요. 그쵸? 반지름은 4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이 이제 4가 되는데 자 여기 이걸 한번 좀 볼게. 얘들아 이거 위에 점 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다 점이에요. 얘들아 이거 다 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점인지 몰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점이에요. 점. 자 그런데 너희한테 물어본 거야. 여기에 원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이 직선이 요거죠. 4x 플러스 3y 플러스 30은 0하고의 거리.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애는 누구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애는 누구고, 가장 먼 애는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들아, P가 여기라고 하면 얘하고 얘 거리는 이만큼이겠죠? 근데 P가 이거야. 원위의 점이 이거야.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되겠지? 또 원위의 점이 요거면 요만큼의 거리가 되지.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에 따라 거리가 다 달라지죠. 근데 너희 보고 도대체 어떤 점이 제일 가깝고 어떤 점이 제일 멀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떨 때 제일 가깝냐면 얘들아 이럴 때 제일 가까워요. 선생님 그려볼게요.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좀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심을 지나가게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딱 긋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제일 가까워. 어떤 길이가 제일 가까움? 요 길이. 요 길이가 제일 최소값이에요. 최소거리예요. 최소거리. 그리고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거리예요. 제일 멀어 이게. 요 점일 때 제일 가까운 점이고 얘가 이 점이 가장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요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이 거리가 최대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중심하고 얘하고 거리를 구해서요. 이거 그죠? D에서 요 거리는 뭘 빼면 될까? 그래, 요 반지름을 빼면 돼요. 보세요. 요 주황색 같은 거리는 이 중심하고 선하고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먼 거리는 D하고 누구하고 더하면 돼? 그래, 이렇게 반지름을 오히려 더하면 되죠. 선생님 여기다 써놔. 이제 여기 봐봐. 이 거리는 D하고 R을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게 나와요. 거리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죠.
D라는 게 이제 중심하고, 이 중심하고 직선과의 거리예요. 직선과 거리예요. 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고요. 거리의 최소값은 보이니? 자, D에서 그죠? D 여기 요만큼이 D죠? 에서 뭘 빼면 될까? 그죠? 반지름을 빼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중심하고 지나는 이 선이 가장 길고 짧은 거라는 걸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린 D를 구해볼게요. D는 매번 하는 거죠. D는 누구랑 누구랑 거리예요? 중심이 얼마죠? 마이너스 1,3하고 얘하고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자, 4의 제곱, 3의 제곱. 어떻게 해야 됐지? 이렇게 넣었죠. 이 공식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3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9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5가 되니까 5로 나와요. 5분의 얘가 얼마가 될까요? 35가 되겠네요. 35. 그러니까 D는 7이에요. 7. 그쵸? 그러니까 거리의 최대값은 여기다가 이제 거리 최대값이 이게 되겠네. 7.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이 4잖아. 7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최소값은 반지름을 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1. 그 다음에 최소값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따라서 거리의 최대값은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니? 그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떨 때 점이 제일 가까운지, 어떨 때 제일 먼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기가 쉽겠죠. (9번) 볼게요. 9번은 중심이 3,2고요. 그죠? 중심이 3,2고 반지름을 안 줬네. 중심만 줬어요. 그리고 이 직선에 접한대요. 그래서 이제 원식을 쓸게요. 원이 중심인 거니까 중심을 알면 자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은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매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지 않니? 얘가 이렇게 접하면 이 거리하고 그쵸? 이 거리하고 누구하고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러면 되죠. 너무 많이 나와서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해보면 3,2하고 얘하고 거리죠. 자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자 3,1을 넣으니까 여기다 3하고 2를 넣는 거죠. 9 빼기 2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이제 루트 10분의 자 얘가 얼마가 되나? 10이 되네요. 10. 그쵸? 12 빼기 10. 그러면 이거 유리알에서 하면 루트 10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결국 R이 되는 거죠. R. 근데 여기다가 R을 대입을 하게 되면 따라서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계속 그 중심하고 직선과의 거리가 접할 때는 반지름하고 똑같다는 걸 너무 많이 이용하죠. 자, 10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10번 문제를 한번 잘 볼게. 자, 원이 있어요. 아이고. 이 원이 있는데 얘 원은 중심이 뭐지? 0,0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20이에요. 그쵸? 근데 이 원위의 점 2, 마이너스 4에서 접선이 자 그럼 이거 선생님이 이거를 요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라고 할게. 위치는 너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잡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중심이 0,0이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루트 20인데 이거 위의 점, 요 점이라고 해볼게요. 2, 마이너스 4.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위의 점이 접점이죠?
이 점에서의 접선, 이거겠죠, 이거. 근데 너 이 접선식을 알아. 공식 있잖아. 이거 외워야 돼요. 2x, 이 접선식이 어떻게 되지? 그래, 2x, x1, x, 그쵸? 마이너스 4y는 20이죠?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2y는 10. 이게 이 식이에요, 이 접선식. 요거의 접선식이에요, 얘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이 접선이 이 원에도 접한다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이 원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내야 돼요. 이 원에 대한 정보. 그래서 또 완전 제곱으로 고칠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너희가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x-7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아이고,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 뭘 더 썼어, 너희가? 지금 49, 50을 더 썼네요. 49하고 1하고. 그래서 빼기 50을 해야 되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다 넘겨보면요. 50-k가 돼요. 50-k. 그쵸? 이해됐죠? 50-k가 돼요. 그러면 너희가 요건 중심이 뭘까요, 얘는? 중심이 7,1이 될 거고요. 반지름은 조심해야 되지? 여기다 루트 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7,1이고요. 그죠? 반지름은 루트 50 마이너스 k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원의 여기 위에 점에서 이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이 얘의 접선도 된다는 거야. 얘하고도 접한다는 거야. 또 나왔네. 접한다 하면 이르는 거리하고, 그죠? 거리하고 뭐하고 똑같아? 그래, 반지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선은 지금 이거예요. x 빼기 이 선 아까 구해놨지? 요 선이 한 번 더 써보면 요 선 자체가 x-2y는 10이에요. 이 선이 이 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또 거리를 구하는 거야. 중심과 얘하고 거리.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구해볼게요. 중심이 7,1이고요. 그 다음에 원식을 한쪽으로 넘길게요. 왜냐면 이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거리를 구해보면 얘가 반지름하고 똑같다는 거죠. 거리를 구해볼게요. 1의 제곱.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요거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7을 넣으면 7, 여기 1 넣고요. 이거예요.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반지름하고 똑같아. 얘 반지름이 이건데 반지름이 이거예요. 보이니? 얘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 5분의 얘는 얼마가 되니? 5가 되네요. 그쵸? 5가 되고 루트 50-k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유리화를 해보면 루트 5가 되고요. 루트 50-k예요. 요런 거 안 되는 거는 선생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네요. 제곱하면 둘 다 루트 없어지죠? 그래서 k를 계산해보면 따라서 k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 넘어오니까 45가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서 다시 얘가 이거에 접선이 되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11번) 볼게요. 11번도 아까 앞에서 좀 했던 건데 이 바깥에 원 밖의 점이에요. 원 밖의 점이에요. 그쵸? 원 밖의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걷어. 그럼 접선이 반드시 몇 개 생겨야 된다고? 2개 생겨야 돼. 반드시 2개 생겨야 돼. 그 2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거를 뭐로 만들어야 돼? 자, 그렇지. 중심이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죠, 이거. 이건 너희가 고쳐야 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너희가 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9가 돼요. 9. 자, 그럼 이제 나왔다. 중심이 얼마일까요?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3이 되겠네요. 루트 9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접선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접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원밖에서 접선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 접점을 설정하든지 기울기를 설정하든지. 근데 선생님은 기울기를 설정할게요. 얘를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m이고 이게 지나는 점이죠. 그러면 이 접선식을 쓸 수 있네요. 그럼 접선식이 이렇게 써지네. 접선식은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죠. y-0은 mx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선식이 y는 mx 플러스 2고요. 요걸 좀 바꿔보면 한쪽으로 2m이네요. 2m 미안. 자, 2m이고 넘길게요. 내가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어떤 공식 쓰려고 이게 이제 접선식이에요. 요게 접선식이야. 그죠? 근데 또 나왔어. 도대체 이걸 몇 번을 해야 되니? 중심과 선과의 거리가 그죠? 거리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반지름하고 똑같아요.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구해볼 거예요. 얘가 선이죠? 그 다음에 중심이 뭐였어? 3, 마이너스 2였어요. 자, 이제 거리를 구해볼게요. 거리는 얘랑 거리 구하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3,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3m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3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5m 플러스 2,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해보면 제곱을 해서 정리를 너희가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너무 꼼꼼하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너희가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요. 16m제곱 이건 너희 할 수 있다. 16m제곱 플러스 20m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좀 영상을 멈춰서 해보든가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2m하고 8m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되나? 5도 안 되고 5 10 안 되네. 그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잠깐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나? 자, 인수분해를 하는 게 힘들면 근해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될 것 같아 이거.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인수분해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여기서 m이 몇 개 나오나 인수분해 하려니까 몇 번 생각이 되니 여기서 m이 몇 개 나오죠? m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m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쵸? 방정식의 근이야. 왜냐면 m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물어봤니? 기울기의 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결국은 m이 2개가 나오는데 m 2개의 합이니까 결국 뭐가 되니?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네요.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은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죠?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하나 써줄게.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이렇게 됐었죠.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그쵸? 그래서 이제 선생님 요거는 조금 1학기 때 배웠던 걸. 자,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6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선생님 인수분해 하면 안 돼요. 물론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인수분해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m을 2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두근의 합으로 생각해서 근각계좌의 관계를 해도 돼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써서 2개를 구해야 될 텐데 그거보단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여기 부분에서 조금 너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오프라인 때 질문하는 거로 하세요.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 문제를 꼭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일단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직선 두 개가 있대요. 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선 두 개,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이 있어. 얘하고 지금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근데 평행한 이 두 직선에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원이 이렇게 아이고, 다시 좀 지워볼게요. 다시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자, 이런 거예요.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원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런 직선에도 접하고요. 그쵸? 이런 직선에도 접하고요. 또 이런 직선에도 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두 개가 평행한 거죠. 평행한데 얘가 지금 플러스 9가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얘는 y는 2x 플러스 9라는 애고요. 얘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애한테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이 원이. 자, 그러면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래? 얘가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접하면 얘가 이제 접하면 수직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하면 수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은 말이야.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 위에 있지 않겠니?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중심은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를 지나가게 돼요. 그쵸? 이 선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선 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이 뭐냐면 이렇게 되죠. y는 2x 9하고 마이너스 1의 가운데 플러스 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알 수 있는 게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y는 2x 플러스 4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 그럼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하나 잡을 수 있죠. 미지수 이게 모르니까. a, 얼마로 놓을 수 있을까? 2a 플러스 4로 놓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미지수로 중심이 x를 a로 놓는다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y는 y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자, 이걸 또 한번 볼게. 얘들아, 이게 지금 반지름이잖아요. 얘네 다 이렇게 반지름. 얘도 반지름 R로 쓸까요?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R. 자, 그럼 너희가 한번 봐봐. 이 거리가 같으니까 너희는 자, 얘하고 거리, 그죠? 얘하고 거리를 구해서 그거에 반을 하면 자, 얘 거리에 거리를 구해가지고 2분의 1을 하면 반지름이 나겠죠. 근데 얘하고 얘 거리가 뭔데?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근데 자, 선생님 이걸 한 가지만 쓸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1학기 때 평행한 애들의 그 거리를 구할 때는 그쵸? 이 선 중에 아무 선이 괜찮아요. 어떤 이 선 위의 한 점과 그래서 이 직선과의 거리가 직선과 점과의 거리 문제로 바꾸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야.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 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을게요. 이걸 0,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 그래 놓고 얘하고 이 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점과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 문제를 이 거리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0, 마이너스 1과 이 위에 있는 이 점과 이 선 y는 2x 플러스 9하고 거리를 구할게요. 근데 요거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지. 어떻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9는 0. 얘하고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 자,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9 해서 루트 5분의 10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2루트 5가 돼요. 2루트 5가. 자, 그럼 이제 잡을게. 여기가 2루트 5래요. 그러면 반지름은 이거 반이니까 얼마가 될까? 그래,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알아낸 게 자, 반지름은
루트 5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왔고 중심도 나왔죠. 그런데 접한다고 했잖아. 그쵸? 접한다고 했으니까 또 1은 자 봐봐. 접하면 중심하고 그쵸? 중심하고 얘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 반지름하고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를 하나 덜 읽었네. 자, 얘가 뭐래니? 이제 반지름 구해냈어요. 근데 원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뭐 어디 이런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해볼까? 아,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적다. 이게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원은 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요게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요 중심하고 원점하고 거리가 뭐가 될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누구야? 얘하고 원점하고 거리가 다시 반지름이 되겠네요. 루트 5가 되겠네요. 이게 반지름이니까. 자, 그럼 이제 그거로 풀게. 자, 두 점 사이 거리죠.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의 제곱은 상당히 어려워.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5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면 5a 플러스 11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a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중심도 몇 개가 나올까? a 하나 넣을 때마다 중심도 두 개가 나오겠죠? 중심이 두 개니까 원도 두 개가 생기는 거네. 그래서 우리는 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a가 마이너스 5분의 11인 경우에는 중심이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a가 마이너스 5분의 11일 때는요. 중심이 보고 이거잖아. 마이너스 5분의 11,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반지름은 똑같죠. 계속 루트 5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x 플러스 5분의 1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분의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5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아까 요거 뭐 나왔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중심이 얼마가 돼요? 여기 중심이 이렇게 났잖아.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얼마가 돼?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역시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건 어려워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문제 꼭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영상을 들으면서 스탑해서 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발전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13번 문제 이렇게 돼 있네.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중심은 0,0이고요. 그죠? 0,0.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 그치, 반지름은 5가 되겠네요.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알려줬어요. 0,5와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3이래. 근데 이 두 점 말고 또 다른 원 위에 점 C를 찍어서 이렇게 점 C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넓이가 하나 생기겠죠. 삼각형 생겨 넓이가 생기겠죠. 만약에 뭐 C가 이쪽이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떤 삼각형을 그렸을 때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너희가 뭘 느껴? 그치, 점 C에 따라서 이제 삼각형 넓이가 달라지겠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 AB를 밑변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죠. 아, 높이가 최대가 돼야 넓이가 최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약간 좀 직관적인 게 필요해요. 자, 이게 밑변이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밑변으로부터 좀 가장 멀리 있어야 되지 않겠니? 가장 멀리 있어야만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최대일 때는 언제가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평행하면서 쟤랑 평행한 접선을 걷을 때 요 원하고 만나는 요점 요걸 C로 했을 때가 가장 넓이가 최대가 돼요. 높이가 최대가 돼서. 그래서 이거랑 평행한 접선을 거서 그거와 만나는 점 C를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런 넓이일 때 삼각형이 이렇게 될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 그렇지. 이 접선을 한번 구해봐야겠네. 그러려면 너희는 이거하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기울기랑 같아야겠죠. 기울기가 얘 기울기는 0,5와 4,3을 지나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는 x끼리 뺀 거분의 그죠? 4분의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접선이에요.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또 하나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게 너희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써먹게 돼요. 기억나니? 이런 원의 접선 중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은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했더라? y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상당히 까다로워. 자, 그럼 이제 이 접선식이 나오겠네. 이 접선식은 공식에 의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금 반지름이 5예요. 그러니까 이 접선식이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왜 위에다 접을까? 여기 너무 밑으로 왔다. 자, 접선식을 구해볼게요. 그럼 접선은 공식을 넣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반지름이 5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5 여기가 4분의 5가 돼서 이게 2로 나오겠죠? 그래서 y는 두 개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럼 도대체 이 접선이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이거죠. 선생님이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 얘들아.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거 아니니? 이렇게 있는데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쵸?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나.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고 위에 있는 게 플러스겠죠. 왜냐면 위에 있어야 플러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 원하는 건 이거. 요 접선이죠. 이게 밑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게. 그러니까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접선식이 나왔어요. 이 접선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5예요. 됐죠? 자,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요. 넓이를. 상당히 어려워. 자,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변을 구해보면 밑변 요게 AB, 밑변을 AB로 하기로 했죠, 우리가? 밑변은 AB의 길이겠죠. AB의 길이. 그래서 AB는 어떻게 돼요? 루트. 이거 길이 뺀 거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거 거리는 이제 루트 16하고 사니까 20이 되겠네요. 20. 그죠? 그래서 이제 뭐 2루트 5 이게 밑변이 되겠다. 그쵸? 밑변은 2루트 5예요. 밑변은 이거. 근데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높이가 좀 어려워. 자, 이거 잘 볼게. 얘들아, 높이는 결국은, 이 접선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좀 어렵습니다. 높이를 잘 보세요. 선생님이 높이를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거든요. 요거. 아이고. 다시 그려볼게요. 요게 높이지. 자, 그럼 높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이 중심하고 얘도 이제 수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거리에다가, 그죠? 중심하고 누구하고 0,5 아니면 자, 이게 나란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거보단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랑 나란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이렇게 나란하니까 에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높이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얘랑 뭐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해볼까? 이거. 이게 높이잖아. 그쵸? 보이니? 이게 높인 거? 얘랑 이 선하고 거리. 이거와 이 점과의 거리를 높이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보이니? 왜냐면 이게 밑변으로 받고 이게 나란하니까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상당히 어려워요. 높이는. 그쵸? 이렇게 선생님이 할게요. 0, 아이고. 높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5와 그쵸?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5하고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쵸? 요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구해 볼게요. 이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해. 자,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되잖아, 우리가. 매번 이거 점과 선 사이의 거리는 자, 전부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 전부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루트 5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5 루트 5는 0.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얘랑 얘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는 상당히 까다롭지. 자, 루트 또 공식이네. 이거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분의 0하고 5를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0하고 5를. 그러면은 0 되고 얘는 2 루트 10 더하기 그쵸? 10 더하기 5 루트 5예요. 요게 지금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루트 5분의 10 플러스 5 루트 5고요. 이걸 유리화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5 플러스 2 루트 5가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높이. 그쵸? 상당히 어려워. 높이. 이게 밑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드디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5 플러스 2 루트 5. 그래서 따라서 답은 얼마? 계산하면 10 플러스 5 루트 5가 답이에요. 되게 어렵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 밑변은 이거로 보고요. 높이를 가장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얘랑 평행한 접선을 구해서 이 접선과 이 선, 요 점하고 거리를 높이로 사용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한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원은 원래 응용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실 분은 천천히 한번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4번을 한번 볼게요. 14번 문제는 이 원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이 이걸 지날 때 이건 조금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선생님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원식을 좀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게 또 고쳐야 돼. 얘를 고쳐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다가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플러스 3 빼기 13 이렇게 되죠. 이거 마음대로 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원식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중심은 마이너스 2,3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이제 뭘 한 거냐면 마이너스 1,0 뭐 거기서 이제 접선을 하나 긋겠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볼까? 뭐 적당히. 그러면 아니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이쯤 있으니까 위치가 좀 다르겠네요. 요쯤 있겠네요. 요쯤. 마이너스 1,0 요쯤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거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겠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접선. 이렇게 돼 있잖아. 위에 점, 마이너스 1,에서 접선. 이 접선이 뭘 지난대요? 그럼 이제 접선은 너네가, 잘 봐야 되는 게, 얘랑 이렇게 연결한 게, 항상 직각인 거 알죠?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연결한 게 얘랑 연결한 게 직각이에요, 직각.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뭘 지나냐면 2,a를 지난다는 거지. 2,a를 이렇게 지난다. 그럴 때 a 값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 접선식을 구해야 되겠네. 근데 너희가 이 접선식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구하고 수직이니? 마이너스 1,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이 기울기에, 그죠? 이 기울기와 서로 수직이죠, 수직.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선생님 구해볼게. 누구랑?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 기울기는 이제 얘랑 빼니까 여기서 여기 뺄게요. 그러면 1분의 3에서 기울기가 3이네요. 자, 그 결국은 뭐냐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직선은 그죠? 얘가 기울기가 3이에요. 3. 그러면 수직 기울기니까 자, 얘랑 수직이잖아요. 기울기가 3인 거랑 수직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그때 얘기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 그죠? 됐어?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게 지나는 점이네요. 지나는 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접선식을 세울 수 있어요.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 기울기라 수직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3이고 뭘 지나? 그래, 마이너스 1,0을 지나잖아요. 지나는 직선이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인데 얘가 뭘 지난다고 돼 있어? 여기 나왔네. 2,a를 지난대요. 그래서 이게 2,a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네요. 3. 그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는 뭐 좀 할만하네요. 그죠? 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이 접선식 구하는 건 이 중심하고 얘하고 이게 수직이니까 얘하고 기울기 구해서 걔하고 수직 기울기하고 요걸 지나는 선을 구해서 이제 요걸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해서 푼 거죠. 원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